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손상TV 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이제 6월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 곁을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진 4년 넘게 문재인 정권과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웃기는 것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은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작 문재인 정권과 저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를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집은 아시다시피 똥꼬집이요. 소통은 이 시간까지도 불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는 꼬라지는 변질된 독재뿐이어서 국민들만 죽을 맛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알 바 없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전급 말기까지도 이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소득 주도성장 정책이라 탈원전, 검찰개혁, 대북정책 이런 엉터리를 철회하라, 간되면 수정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도 이자들은 국민을 향해서 그 무슨 개소리 합니까? 이제는요 아집을 넘어서 아나무인격입니다. 고삐 풀린 광견병 걸린 이런 똥개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문제는 이런 정권을 보고도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이 40%나 있다고 하니 이게 여론조사기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깨문이 새끼를 친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만 지나갑니다. 제발 이쯤에서라도 좀 싸그리 그냥 슉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꼬라지 보니까 한 5년 더 먹으려고 지금 안달입니다. 나라가 개파니까 개헌 개짜로 시작합니다. 개 코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정치계에 나대는 인사들 이 감별법이라는 안티다운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당 지도자든 대선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여하간 정치 쪽에 나대는 자들을 잘 식별해야겠다. 지금은 나라가 벼랑 끝에 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든 뭐든 정치 분야에 뛰려는 자는 첫째, 나라가 공산사회주의하고 있으며 북괴와 중공의 수중에 넘겨지려 하고 있는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이 위기에서 나라 구할 의지가 철석 같아야 한다. 이 점에서 뭘 모르거나 멍 때리는 자는 아무리 언변이 좋고 나이가 청년이고 스펙이 그럴듯해도 제껴놔야 한다. 둘째, 운동권 주사파 척결 의지가 불같이 타올라야 한다. 운동권 주사파란 범죄 집단이 나라 탈취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을 척결하고 나라 구하겠다는 투지가 분명해야 한다. 다른 것 하려 하고 잘해도 운동권을 쳐낼 각오가 없으면 자격이 미달이다. 셋째, 북괴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이런 각오가 서야 한다. 북괴와 평화 공존이니 비빔밥이니 떠들어대면서 타협적 면을 가진 자들은 무시를 해야 된다. 북괴에 대해 모호한 관점이나 종북적 사고 가진 자는 나라 말아먹을 박헌영이나 이완용 아바타들이다. 어이구. 넷째, 미국보다 중국 쪽에 마음이 가 있거나 친중적 사고를 가진 자는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자유대화는 묻지마. 미국에 밀착해 산다. 필리핀의 루테르테도 미국 배신하고 중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개무시당하고 정권 딜레마다. 한미동맹에 굳은 의지가 없이 뗀놈 눈치 보거나 그곳에 어떤 면으로든 엮여 있으면 몹쓸 작자다.
다섯째, 공산주의의 악한 실체를 정확히 꿰뚫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반공 신념가여야 한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결합한 북체제의 잔인한 인권유린과 야만, 폭력성에 분노하는 지성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모호하면 북계와 시진핑의 먹잇감 코스다. 여섯째, 내각제든 연방제든 개헌나라는 업무에 철저 저항하는 주체여야 한다. 현재 지도자 자격 우선 과제는 개헌 업무 저지다. 어떤 종류의 개헌이든 그 개헌은 연방제와 공산주의 체제 시도라 보고 한사코 이를 막아낼 자여야 한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업무에 온 몸을 던져 막아낼 지도자라야 진짜백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오케이 하는 자는 자빨이거나 뭘 모르는 무식자다. 국보법 폐지 철저 반대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주민자치법 등 각종 악법을 제재할 의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다. 여덟째, 강화문 태극기 애국운동을 꼰대니 털딱이니 떠들며 나무라는 자들은 정치에 나댈 그릇이 못된다. 순전 애국운동을 용어 혼란 전술로 나쁜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씌우는 자빨들의 업무를 식별 못하는 인간은 정치한다고 나댈 감이 안된다. 강화문 운동 죽이면 100% 공산화된다. 국무총리란 인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한거나 이준석이 강화문 태극기 운동가들을 감이 없는 아저씨들이라고 해댄 것은 이 자들의 현실인식이 낭만소녀 비슷하거나 근본이 수상한 자들임을 의심케 해야 한다. 아홉 번째, 촛불 칭송하며 세월호 리본끈에 달거나 김대중, 노무현 묘 찾아다니기 좋아하고 5.18에 가서 무릎 꿇거나 호남에 아부떠는 짓 하는 자들 지도자 감이 아니다. 호남은 정강훈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강훈은 김대중 묘에 가서 방명록에 이상한 글 쓰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강주 가서 명연설로 그들을 감동시킨다. 6.25 때 호남이 입은 피해와 김상수, 송진우 등을 상기시키며 호남이 애국의 전진기지여야 된다고 호소하고 박수갈채를 받는다. 정치 인생들, 이 부분은 좀 배우기 바란다. 열 번째, 부정선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4.15 총선을 비롯한 투개표 조작과 디지털 메커니즘을 이용한 조작 업무수를 알고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수개표로 결정짓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사인 사람이어야 한다. 4.15 총선에 부정이 없다고 설치는 인간들, 그 멘탈리티를 의심해야 한다. 호남이고 영남이고 여고 야고 나이가 청년이건 시니어건 외모나 스펙이 어떻건 따지지 말고 이 10가지에 비춰보면 진짜 가짜 애국자나 매국놈이냐 가려진다. 하려는 말, 그럴듯한 쇼맨십 입에 발린 인기 전술 다 쓸데없다. 위에 10가지에 충실하면 묻지마 밀어주고 해서 멀면 눈길도 주지 말아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예외는 없다. 이 10가지에 충족적이면 오케이고 아니면 사라져주는 게 그나마 애국일 것이다. 야, 이 10가지 조항을 아주 시장에 가면 주력 상품으로 있어야 될 거 아주 10가지를 잘 뽑아주셨어요. 이런 거 안 지킨 인간들은요, 그거 찍어주면 안 됩니다. 나라요, 문재인처럼 거들낼 자들이에요. 왜? 이 자들은 국가와 민족은 없고 또 국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정당이나 집단체에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쫌팽이, 요것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이분이 말씀하는 요 10가지 충족적이지 않다면 아예 표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검표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는 박주현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재검표 실제 표를 깠더니 신권 하표다발 같은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대다수였다.
각상도 의원 개표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좌우 여백 규격 안 맞는 투표지도 상당수 발견됐다.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았다. 그리고 2번, 6번, 7번 네모칸에 끝부분 모서리가 일그러진 투표지들은 최소 수천 장 발견됐다. 종이 전문가는 프린터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 주었다. 디지털 인쇄기로 찍어서 재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옆면이 재단기로 자르다 만 것 같은 투표지가 등장해버렸다. 수상하게 계속 나오는 옥년 이동 투표관리관 도장도 찍혀 있었다. 검정색이어야 할 투표지상 글씨체와 각 번호 주변의 네모 한 변 색깔이 다른 표들이 상당수 나왔다. 그런데 규격에 어긋난 표들, 색깔이 있는 투표지 대법관들이 거의 전부 유효 선언했다. 최종 유효에서 무효로 바뀐 표는 321표였으나 직전 직계 판정 보류표까지는 820여 표였으나 줄이는 작업을 하다가 467표를 거의 전부 유효로 만들고 321표를 무효라고 한 것이다. 결국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경우 수만 표 또는 수천 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자, 요거 우리가 박주현 변호사만 아니라 저희들 손상TV에서 1TV 28일날 재검표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엉터리 투표용지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황당한 투표지들이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손상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지는 분명히 법으로 정해진 투표용지에 규격이 있는 겁니다. 이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그 투표용지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우파 쪽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고, 이걸 만약 아니라면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기준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용지는 이러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 무효표를 유효표로 결정한 이 대법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고, 평생 노력해서 대법관까지 왔는데 이제 정권 바뀌면 사법농단에 줄줄이 들어가면 이 정권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될걸요. 골치 아프네. 정신 차리세요, 이 양반들아. 적어도 법관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되는가? 대기!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세상이라는 박경림의 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코로나19는 세상을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영 시계가 빨라진 것이 대표적인 여다.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더 빠른 의사결정과 더 가감한 변신을 강요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은 2달 사이 2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SK, 포스코, 효성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회동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구강모 LG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들과 달리 재계 1위 삼성의 경영시계는 멈춰선 상태다. 총수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변화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는 현재를 유지하려 할수록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의 상황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문 정권에선 이념의 정치가 가학을 누르고 닥치고 탈원전을 했다. 완공한 원전도 가동허가를 안 내준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놓치면 결단이 나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고달프든 말든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초인류 기업 삼성 죽이기에도 손을 놓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한호하니까 그게 옳은 길인 줄 안다. 그렇게 삼성을 죽이면 누가 좋아할까?
외눈박이 문항 정권은 그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정권 재창출만 할 수 있다면 삼성이 만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다. 하루빨리 바꿔 치워야 한다. 야, 요 글 제가 뭐 삼성이 제게 혜택을 준 거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이 삼성의 공헌들을 따지면 이 정권은 삼성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놓고 그러다가 또 엄청난 정예세나 또 세금을 뚜드려 패고 벌금까지 물리고 그것도 안 돼서 계열사까지 뒤지고 또 열받았는지 풀어줬다가 이재용 부회장 또다시 가두고 삼성을 완전히 작살내려고 지금 안달입니다. 하는 꼬라지 봐서는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나라 꼬라지보다 더 열받는 게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꼬라지예요. 삼성 본사고 지랄이고 일단은 다 어디 저 해외로 나가세요. 나갔다 문재인 정권 끝나면 돌아오라고 이 정권 초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한 30만 실업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왜 이 정권 안에서 이 욕먹어가면서 감옥 가면서 그렇게 고통당해가면서 뭘 잘했다고 거기에 삼성 직원들이 누가 나와서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누가 나와서 이재용 석방시키를 한 사람 있습니까? 삼성 직원 중에? 우리가 삼성과 아무 관계없는 삼성에 10원도 녹을 먹지 않는 국민들이 가서 이재용 석방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삼성이 이분들에게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태극기든 애국 국민들에게 뭘 했습니까? 삼성에서 연봉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1억, 2억 거기다 성과급에 보너스까지 받아 제끼는 이 직원들은 삼성이 망가건 말건 이재용이가 감옥 가건 말건 주는 돈 받아 처먹고 있으니 배부르고 등 따시지.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다 그냥 실업자 만들어버리게 왜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삼성 본사 베트남으로 옮기고 1공장, 2공장, 3공장 다 인도로 이거 다 옮겨버려요. 그 공짜로 다 해준다는데 왜 안 가자고 이재용 부장. 감옥에 평생 살 거야? 이러니까 이재용은 안 된다는 거야. 저하고 서울구치소 같이 살았지만 보면요. 아이고 참. 일제시대는 삼성보다 더 큰 회사들도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다 갖다 바치고 굶어 죽었어요. 양반아.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 안 하는가 이재용이라? 삼성이 평생 갈 줄 알아? 우리니까 뭐 삼성 망하면 안 된다. 그래도 삼성이 뭐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지. 꼴값 떨고 있네. 삼성 직원조차도 삼성이 오늘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온갖 칼질을 당해도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이 삼성에서 녹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이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아스팔트에 노래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줬어요? 물을 한 병 사줬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 싸워서 만약에 탄핵이 되든지 쫓아내면 그때는 또 기고만장해서 지랄할 거 아니요. 하는 꼬라지면 참 아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저런 자들이 무슨 기업 총수니 지랄하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대에 세습체제로 내려와가지고 꼴값을 떨고 있으니 오늘날 삼성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만큼 못해도 할아버지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이재용 정시상태 그런 리더십 그런 강단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이깁니까? 암만 가면 천만 다이지. 그래도 우리는 삼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계 1등 기업이자 대한민국 1위 기업을 이렇게 4년 동안 줄기차게 박살내는 문재인부터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